네, 우리 네 번째 시간 교재 127쪽 현재 완료 진행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네모 2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정을 담아보세요. 요즘 그랬잖아. 여긴 안 그랬나요? 자, 어떻게 읽어야 이 느낌 살릴 수 있을까요? 약간 뭔 소리를 이러시면 안 돼요. 현재 완료 진행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읽었던데? 자, 우리말로 해봐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말을 해요? 아, 계속 비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는 It's been raining all day. 종일 비잖아.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으세요? 딱히 여기는 그런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이 이제 토익에서 나오는 스타일인데 토익 고득점에서 will 뒤에 have been ing를 쓴다. 인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전치사 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게 없고 동그라미 2번만 한번 볼게요. 시작. By the time you arrive, we will already have been going. 여기서 뭐 물어볼까요? 우리 밑줄은 지금 시제라서 will have been going에 거기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맞아요. By the time의 무슨 시제? 네, 현재 시제. 128쪽 시제 결정 요소. 여기 네모표가 좀 중요해요. 좀 중요해요. 자, 교재에 보면 여러분 별이 달린 부분이 원래는 많이 있었는데 평이하게 그래서 별을 뺐거든요. 그랬더니 교재에 빈출 표시가 없다고 별이 원래 빈출 표시였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이 좀 있다 없다 그런 상황인데 그 별 왜 있냐고 해서 치우세요 이랬는데 원래는 별이 빈출 표시라서 여기 지금 별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 말은 여기 네모표에 있는 거 좀 많은데 이걸 보시고 이게 있으니까 이런 시제를 써야지 힌트를 찾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아실 건데 요 중에 몇 개 조금 낯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챙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순 과거라고 된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과거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의 문법 이름이 simple past라서 단순 과거라고 된 건데 그냥 과거 시제는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와서 뒤통수 팍 쳤던 게 just now, just ago였어요. 한 번 나왔는데 이게 항상 공무원 시험책엔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일반 영어에서는 현재 시제랑 쓸 수도 있어요. 과거 시제랑 쓸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은 약간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 얘는 과거 시제랑 쓴다입니다. 한 번 나왔는데 뭐 그렇게 강조합니까? 저도 몰라요. 다들 강조해서. 그렇고요. 자, 두 번째 recently. 이게 고득점 스타일이라 그랬죠. 보통은 뭐랑 많이 쓴다? 현재 완료랑 쓴다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줄 보면 at that time, in those days, that, those는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거예요? 먼 거예요? 네, 먼 거니까 과거 시점을 얘기할 때 that이나 those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를 영어로 뭐라고? 요즘에. These days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 삐리리 ago. 당연히 과거 시제예요. 과거의 한순간. 그 다음에 last 삐리리. last 삐리리. 예를 들면 last month, last year 이런 거. 이거는 구간이 아니고 한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헷갈려 보이지만 1도 헷갈릴 거 없어요. in 뒤에는 과거를 써도 되고 미래를 써도 되고 맞죠? 그래서 연도라든지 범주를 뜻하는 in하고는 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past 당연히 과거에라는 표현 아실 거고요. yesterday라든지 last month 당연히 과거 시제인 거 1도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단순 현재 여기 보겠습니다. 단순 현재라는 말은 지금 그렇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거예요? 늘 그래, 반복적으로 그래인 거예요. 지금 동작이 그렇다면 현재 진행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now, often, usually, each 이런 표현이 뭐다? 반복적으로 그래, 자주 그래, 항상 그래 이런 표현을 따르게 쓰는 거죠. 지금 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누가 질문하셨는데 우리 저번에 예문 보다가 이제 훌떡훌떡 넘어간 거 닭이 알을 낳는다 뭐 그거 있잖아요. 과거에 매일 알을 낳았다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everyday가 있다. 자, everyday가 있어요. 그게 지금의 매일을 얘기한다면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근데 과거에 맨날 황금 알을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everyday가 있어도 내용상 과거를 말한다면
과거 그때 당시에 매일매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의 융통성 아시겠어요? 네. 자, 그다음 현재 완료. 요거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since가 있는데 다 아는 거죠. 시작 시점을 얘기한다. 부사절일 때는 요게 걸리지 않으니까 좀 주의하자라 그랬고, for 뒤에 숫자, during 뒤에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 기간의 일인 경우는 둘 다 쓸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in이 뭐 in the past period, in도 쓰지만 for the past period, over도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문에 보면 앞에 over the decades, 수십 년 동안 이 정도의 표현. 그래서 over가 뜻이 동안에도 될 수 있다는 것 정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 쓰는 표현 있죠. so far가 있으면 얘는 그냥 항상 지금 우리 뭐고 있었어요? 항상 그렇죠. 항상 과거 당연히 아니겠죠. 항상 현재 완료. 왜 그렇죠? so far 지금까지가 뭐죠? 과거부터 지금까지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so far가 있으면 이건 아무 생각 없이 현재 완료 골라도 돼요. until now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까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생각 없이 현재 완료 골라도 됩니다. 한 번 시험에 나온 as yet 아직까지 한 번 나왔어요. 한 번이니까 중요하다 막 그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recently, lately 그리고 한 번의 시험에 나온 of late까지도 눈으로 봐두시면 혹시 모르니까. 자, 미래 또는 미래 완료 next 다음이란 뜻이고 until, by 아까 비교해드렸어요. 부사절 접속사일 때 by는 by the time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미래를 표현할 때 현재를 썼다 그러면 뭐야? 현재 썼다 그러면 미래 시제. 현재 완료다 그러면 미래 완료. 아시겠어요? 그거 구분하면 됩니다. 넘어가요. 129쪽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일치. 주절이 뭐죠? 주절. 주인인 절. 종속절은 뭐죠? 종속 딸려있는 절. 자, 그럼 주절과 종속절은 어떻게 구별해요? 앞에 그렇죠. 접속사. 맞아요.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면 종속절이에요. 그렇죠?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면 주인이 되는 주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절 종속절은 약간 옛날 시대고 요즘은 뭐 안 은 문장, 주절을 안 은 문장, 종속절을 안 긴 문장으로 순화를 한대요. 우리말로. 여러분은 뭐가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뼈대가 되는 문장이 주절, 그리고 거기 딸려있는 문장이 종속절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종속절, 즉 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의 시제를 누가 결정하냐면 밖에 있는 아이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네모칸 1번 볼까요? 주절에 뼈대가 되는 시제가 뭐일 때? 과거일 때. 그럼 바꿔 말해서 과거가 아니면 어때요? 현재나 미래면 어때요? 제약이 없어요. 내용상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가 과거일 때 종속절, 자 밑줄 3개 중에 하나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뭐? 과거. 두 번째는요? 대과거. 세 번째는? 그쵸. 여기서 살짝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형 조동사. 왜냐면 우리 아직 조동사 안 배웠으니까 조동사에 과거형이 있고 과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조동사가 있고 달라요. 모양이. 괜찮아.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들어본 것 중에 아마 must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거 들어봤죠? 그거는 과거형 조동사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는 조동사예요. 과거형 조동사라는 거는 모양이 조동사라는 거예요. 모양이 과거형이라는 거. 예를 들면 can이면, will이면, 오 잘하는데요. may면, must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must는 무조건 must 아니면 have to를 가지고 바꾸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would, could, might 이런 아이들을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말하고요. 거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잖아요. 조동사 뒤에 have pp 그러면 옛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상 과거가 돼서 그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앞에 started 과거 시제, Kim started 과거 시제, 그리고 뒤에가 28살이었을 때 이렇게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데 부사절도 나중에 다시 자세히 배워요. 자, 그러면 뼈대가 과거 시제였어요. 그럼 28살이었을 때 당연히
과거 시제로 쓰는 거. 이런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쵸?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나중에 최상급 배울 때 한 번 더 나올 건데 지금 느낌만 한번 보세요. 루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Lucy was the most beautiful woman. 루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근데 시제가 뭐예요? 자, 씁쓸한 현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전에는 제일 예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뒤에 대절이 붙어 있는데 that I'd ever seen 이게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요 정도의 의미예요. 그 뭐 원리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진도 나갈 때. 그럼 여기에서 헤드 PP를 썼다는 거에 좀 주목해 보세요. 자, 예쁜 여자였어 해놓고 내가 보아온의 헤드 PP를 썼죠. 그렇게 해야만 맞아요. 자, 봐봐요. 내가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뻐 라고 말을 했어요. 제일 예쁜 거 무슨 시제? 왜 더듬는 거예요? 현재, 그죠? 제일 예뻐, 현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과거의 경험, 옛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잖아요. 근데 과거, 미안해요. 내가 알던 제일 예쁜 여자였어. 근데 이젠 너 아니야, 너야. 뭐 이렇게 바뀌었어. 제일 예쁜 여자였어 라고 말했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험이에요? 예쁜 여자다라고 말했는데 더 전부터 예쁜 여자다라고 판단 내린 과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쁘다보다 더 옛날, 대과거, 헤드 PP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상급에 갔을 때 시제랑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올라가요. 괜찮아요? 그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밑에 2번 갈게요. 조동사의 시제일치. 이것도 그냥 지금 들어만 보세요. 조동사 뒤에는 원래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그죠? 동사 원형. 그런데 조동사 뒤에다가 능동일 때는 have pp. have pp를 수동으로 바꾸면 have been pp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조동사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have pp를 보면서 아, 옛날 일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돼요. 옛날 일에 대한 거구나. 아시겠어요? 조동사에서도 중요한데 여러분 잘하니까 지금 이거 3개만 하고 가볼게요. 첫 번째 거 should have pp잖아요. should have pp 왜 이렇게 방정맞게 말하냐면 기억하라고. 네, should have pp 이러면 했었어야 하는데 예요. 기억날까요? 여러분이 안전해서 그렇게 안 하시죠? should have pp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그쵸. 과거에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다, 못했다. 그래서 후회다, 유감이다까지. 그래서 여기는 should가 시제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왜 should는 해야 한다라고 현재도 쓸 수 있고 미래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have pp 때문에 뜻이 뭐가 된다고요? 한 번만 시작. 감사합니다. 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must have pp. must have pp. 진지하게 말해요. must have pp. 무슨 뜻이죠? 오, 맞아요. 했었음이 틀림없다. 했었음이 틀림없다가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 되겠죠. 그래서 must have pp. 했었음이 틀림없다. 요 두 개는 뜻 가지고도 많이 물어봐요. 그죠? 시제도 물어보고 뜻도 많이 물어봐요. 자, should have pp. 했었어야 하는데 must have pp. 했었음이 틀림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annot have pp는 뭐냐면 그랬을 리가 없어요. 뭐라고요? 네. 자, 그럴 리가 없어가 뭔지 알아요? 그럴 리 없어? can't가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뭐 보통 비동사 뒤에 뭐 해서 이거 일리가 없어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럴 리 없어인데 자, 그럴 리 없어는 can't be가 그럴 리 없어라 그랬잖아요. 그랬었을 리
오버해서 미안해요 우리말. 그랬었 그 우리말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리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끝내야 되는데 그랬었을 리 없어라고 할 때 could not have pp가 아니에요. could not have pp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cannot have pp예요. 이게 뭐 뜻이 뭐라고요? 네, 그랬을 리가 없어요. 뭐랑 반대죠? 손을 보고 있으면 말할 수 있었어. 자, must have pp의 반대가 뭐라고요? cannot have pp. 뜻이 뭐라고요? 그쵸. 걔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 아시겠어요? 그렇게 했을 리가 없어는 cannot have. 그러니까 이 can에서 시제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have pp에서 시제를 말해준다. 되셨어요? 그 조동사 할 때 지금 하신 거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지러워요 하시는 분은 나중에 또 하시고, 근데 인간이니까 한번 들었던 거 또 들으면 그때는 암기가 쉬울 겁니다. 자, 두 번째, 조동사의 과거형 어떤 게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would, could, might, should. 좋아요. 세 번째, 주절의 동사가 뭐일 때? 과거일 때 조동사는 뭘 쓴다? 네, 그렇죠. 그래서 would, could, might인데 should를 왜 안 썼냐면 should는 현재에도 쓰고 미래에도 쓰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았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은 그냥 넘어가고요. 뭐 미래에 쓰는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 동그라미 2번 Kim said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Kim said that he would marry Lucy. 자, would를 썼잖아요. would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표현한 게 아니고 will을 가지고 시제 맞춰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will을 가지고 시제 맞춘 거. 여기다가 will 같은 거, 뭐 can 이런 거 쓰면 안 돼. may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그래요? 시제 일치. 그리고 여기서는 said. said가 say의 과거시니까 said 때문에 시제 일치해 주셔야 된다. 자, 3번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 would는 왜 썼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told랑 시제 일치, 주절과의 시제 일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책에서 뺐는데 뭐가 원래 더 있었냐면, 여러분이 독해를 한다거나 신문을 읽으면 주절은 과거예요. 종속절은 미래 써요. 안 쓰지 않아. 언제 쓸까요? 자, 이거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일치시키는 문장은 뭐냐면, 과거에 걔가 그렇게 말했어. 과거에 걔가 그럴 거래. 이런 내용일 때 지금처럼 일치시키는 거고요. 자, 제가 뉴스 같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300만 원씩 드릴 겁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는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죠. 줄 거잖아요. 줬어요? 앞으로 줄 거죠. 그럴 때에는 주절은 과거고 종속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을 때 미리 시제를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 문법 문제로는 그게 아니라 과거에 어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거의 이제 생각 깊게 하지 않고 앞에가 과거야? 그럼 뒤에도 맞춰줘야지. 요 정도. 하지만 진리, 그죠? 진리, 항상 현재 시제 쓰는 거 이런 거 예외인 거는 좀 지켜주시고. 자, 그 다음에 시제일치 예외 보겠습니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너무 많이 들어서 했죠. 자, 밑에 보면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부사절에 가면 더 많이 드릴 거예요. 여기는 거의 다 아는 거이길 바래요. 자,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when, as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when, as, while, before, after, until, by the time. 조건은요. if, unless, in case, on condition, provided, given, as long as. 여기서 혹시 낯선 게 있으면 지금 외워주시고요. 뒤에 부사절 할 때는 목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많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일 수 있다? 조건의 부사절 이렇게 집에 가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31쪽으로 갈게요. 자, 예문 분석. 이거 워낙 많이 해서 동그라미 1번은 넘어갈까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가자. 시작. By the time she gets here, I will not be here. get 현재 시제 쓴 거 보이시죠? 그런 거 구별. 자, 동그라미 2번 암기 구문인데요. 지금 여기서 한번 봅니다. 시작. It won't be long before spring comes. 발음이 원하다. want를 조금 답답하게 won't 해주시면 돼요. will not을 줄여서 It won't be long before spring comes 에서
before 앞에다가 이렇게 슬래시 짝대기 쫙 거보실래요? before 앞에다가 짝대기 건으세요. 만약에 이게 편입이라면 before 자리에 when을 쓰지 않은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before 자리에 when을 쓰잖아요. 그럼 앞에 it이 뭐로 오해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when은 쓰지 않고 before만 씁니다. 자, before의 뜻이 뭐라고 저번에 말해줬어요? 하기까지. 자, 그럼 여기 보시면 before부터 볼게요. Before spring comes. 봄이 오기까지. 그죠? 봄이 오기까지. It won't be long. 뭐래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가 원래 해석이에요. 부드럽게 하면은 머지않아 봄이 올 것이다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자연스러운 해석을 하는 방법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before가 하기까지라는 부사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뒤에 시제에 미래 시제를 안 쓰겠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암기구문 거기에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요건 조금 복잡하게 바뀌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It will be 미래 시제 the biggest building. 가장 큰 건물이 될 거야. 뭐 하면? 완성하면이에요? 되면이에요? 되면. 자, it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the biggest building일 거고요. has been의 완료 시제의 단수. be, pp니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건물은 완성?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 수동, 시제 다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에도 한 번에 점수가 빡 안 오르는 게 아니 이걸 어떻게 다 알아. 그 책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보고 나야 문제 풀이가 자연스러워지니까 괜찮아요. 할 수 있어.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it은 여기서 가주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will be ready. 준비가 될 거야. By the time you get back. get back이 돌아오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왜 밑줄 그었을까요? 미래 시제 쓰지 않고 현재를 썼다. 1도 안 어렵죠? 맞죠? 자, 그럼 집에 가셔서 밑에 있는 예문 마저 보시면 되고, 자, 밑에 2번 네모 2번 볼게요. 네모 2번은 이제 그러면 when 나오면 무조건 미래 시제 안 쓰냐, 뭐 그거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뭐 몇 번 말했지만 when은 명사절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고 지금이 부사절한 거고 형용사절, 즉 관계 부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쓰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너무 하나에만 고착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3번 밑에 1, when 부사절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해드리면 머리만 아프니까 좀 더 when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서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하시면 다시 오셔서 여기 거 다시 복습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132쪽 시제일치 예외로 하겠습니다. 시제일치 예외, should 생략. 자, should 생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should 생략?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should는 조동사잖아요. 조동사는 뒤에 뭘 들이고 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should 생략은 눈에는 보기에 should가 없어. 그런데 동사가 뭐가 있다? 원형. 그렇다면 수에 따라서 변화할까요? 안 해요. 시제에 따라 변화할까요?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거 그냥 외우는 거야. 제한 요청 의무. 책마다 약간 표현 다른데 제한 요청 의무 뭐라고요? 네, 제한 요청 의무는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 제한 요청 의무 공통점. 해야지. 그게 당연하지. 그게 마땅하지. 얘 뉘앙스예요. 자, 제한 요청 의무는 내용이 뭐라고요? 해야지, 당연하지, 마땅하지, 당위성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는데, 자,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의무를 표현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센 의무, 제일 센 거 알죠? 몇 주 전에 했죠? 의무 중에 제일 센 거. 안 하면 뭐 끌려가, 안 하면 벌 받아 막 이런 거. 그래서 회화에선 잘 안 써요. 회화에선 잘 안 써요. 애기들은 쓰지만 성인들은 잘 쓸 일이 없어. must. 제일 센 거예요. must. 그러면은 그거보다 조금 약한 거. 안 하면 손해봐. 아닌데요. have to.
to. 공부는 must예요, have to예요? 여러분은 must일 수 있지만 누가 끌고 가진 않잖아요. have to겠죠. 근데 공부를 must로 이상하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쓰죠. 한국에서 잘못 쓰는 표현. 자, 어쨌든 must가 있고 have to가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세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정도의 표현은 괜찮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should 하고 OULD 여러분도 써봐요. 쓰기 어려워요. 죄송해요. should하고 ought to라는 게 있어요. 발음 ou라고 해요. 이상하죠? ou. 그래서 should가 있고 ought to가 조동사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쓰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 예의 바르게 하는 표현. 이 ought to는 더 예의 바른 표현. 근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땅하지, 그게 당연하지 라고 표현할 때 should를 주로 사용하는데 자, 지금 얘는 should가 없어도 있다고 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 앞에 있는 단어가 이미 제한, 요청, 의무의 뉘앙스를 팍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가 없어도 이거는 should가 있구나 라고 판단해달라는 거죠. 그럼 앞에서 세 가지 뭐라고요? 보지 말고 말해봐. 좋아요. 제한, 요청, 의무가 동사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동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게 마땅하다고, 당연하다고, 동사한다 이럴 거고요. 동사도 되지만 여기 형용사가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뭐 하는 게 당연하지, 뭐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격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제안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품사가 뭐든지 간에 그런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should 동사 원형인데 얘가 지워졌대. 그 앞에 주어 수일치 필요 없어. 시제 필요 없어. 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 그럼 자동 반응하게요? 자동 반응? 아니에요. 자동 반응한다면 시험에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 요청 의무인데 그 중에서 제한 요청 의무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insist. 자동사 아니에요? 자동사? 자동사? 자동사 아니에요? 뭔 반응이 이러지? insist 뒤에 전치사 짝꿍 안 해왔어요? 자동사잖아. 근데 뭘 쓴다는 거예요? 네. 네, 명사만 쓸 때는 오늘 쓰는 게 맞고요. insist에서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사명식은 괜찮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명사를 쓸 때는 전치사를 쓰는 거라고. 자, 얘는 대절을 목적으로 쓰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봐봐요. insist 뜻이 뭐라고요? 주장하다. 좋아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나는 주장한다. 하루에 12시간, 보통 10시간에서 11시간 하잖아요, 여러분. 12시간씩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는 제한 요청 의무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시 12시간씩 공부해야 돼 라고 주장한다. 제한 요청 의무. 제한이든 의무든 가능하지 않겠어요? 왜 고민인지. 예시가 이상한가? 그쵸? 왜냐면 자, 그러면 그게 마땅하다고 또는 그게 당연하다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위성이라는 말을. 아시겠어요? 쓰레기 길거리 버리면 안 돼. 당연하죠. 그쵸?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하지, 마땅하지 이런 식이라면은 should 생략이 맞아요. 그런데 나 어저께 혼자 있었다니까. 혼자 있었다고. 뭐래 혼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고 주장을 하는 거라면 제한 요청 의무 아니에요? 아니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제한 요청 의무가 아니니까 대절에 시제 일치시키는 거예요. 주절하고 맞게. 아시겠어요? 하지만 얘가 하는 게 마땅하지, 당연하지, 그래야지 라면은 should 생략 동사 원형인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는 게 suggest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뜻이 뭐죠? 제안하다. 좋아요. 제안하다. 우리 이거 배웠죠? 뭐에서 배웠어요? 뭐에서 배웠어?
2번 배웠을 텐데요. 아, 배우긴 했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형식으로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써요.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 쓸 때 뭐 쓰나요? ing. 그쵸? 자, 제한하다 있던데 제한한다는 거 사실 넓은 범주에서는 이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형식으로 안 쓴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suggest, propose, say, announce 있었잖아요. 아, 이 반응 갈립니다. 이 복습의 정도가 티가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suggest가 넓은 범주에서 말하다인데, 그러니까 말하다가 여러분 알고 있는 제안하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러면 제안도 될 수 있고 해줘라고 요청도 괜찮아요. 그때는 should 생략 동사 원형 괜찮죠. 그런데 suggest가 꼭 제안 요청 의무가 아닐 수도 있어. 보고서는 suggest 한다. 지난 3년 동안 가격이 올랐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이 제안할 수도 있지만 보고서가 말하다, 즉 보고서가 보여주다, 뭐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뒤에 should 생략 동사 원형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걔 좀 게으른 것 같지 않아? 그녀가 말했어. 걔 좀 게으른 것 같지 않아? 그때 말하다라면 제안 요청 의무예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시제일지 시키란 얘기죠. 그래서 다른 거는 그래도 약간 자동 반응할 여지가 있어. 뭐 demand 같은 거, 요구하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suggest랑 insist 같은 경우는 맥락 전체를 보시고 판단을 해야 돼서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자, 132쪽 네모칸, 가운데 보면 네모칸 있죠? 그 네모칸이 시험에 나오는 어휘들 모아드린 건데요. 동사로 나오는 것들, 제한 요청 의무 동사. 자, 큰 범주로 뜻을 적었어요. 아주 세부적인 뜻이 아니라 큰 범주의 뜻. 제안하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석되는 동사 4개 읽어볼까요? suggest부터 시작. suggest, propose, recommend, advise. 그래서 여기서는 suggest가 가장 많이 나오고 advise도 나오는데 advise는 O형식 행위 유발 동사로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O형식으로 쓰면 목적어, 투부 정사를 쓰는 거고요. 이렇게 제한 요청 의무일 때는 대절을 달아서 대절에서 should 생략, 동사 원형 그런 거.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요청하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청하다 시작. ask, request, require, demand, insist에서 자, ask는 워낙 쓰임이 많아서 진하게 표시 안 해드렸는데 ask도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다. O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should 생략, 동사 원형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demand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 반응하셔도 괜찮아요. 거의 자동 반응. 끝에 insist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명령하다 읽어볼까요? 시작. command, order. command보다는 order가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order는 여러분이 단어 뜻부터가 명령하다니까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동사 suggest부터 order까지 안 보고 말해볼 수 알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suggest, propose, recommend, advise, ask, request, require, demand, insist, command, order. 좋아요. 잘했어요. 자, 밑에 형용사.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 중에서 아, 그게 그 뜻이야?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어로도 알아두시고 얘네도 그렇게 제한 요청 의무, should 생략으로 쓰일 수도 있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선 필수적인 첫 번째 뭐 있어요? imperative. 어휘로도 나옵니다. imperative. 아시겠어요? imperative. 두 번째는요? essential 아니죠? essential. essential. 필수적인.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렇죠. 편안한 단어죠. 얘 정말 많이 나와요. necessary. necessary. 그 다음은요? important. 그래서 여기서는 necessary가 보통 많이 나오지만 imperative나 essential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지? 하지 않도록 뜻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는 각각 뜻을 적어드렸어요.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것이 좋다잖아요. 근데 좋다가 뭐뭐가 좋다 그럴 수 있지만 뭐뭐 하는 게 좋아라고 제한 요청 의무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뭐 있어요? right. 바른 거예요. 그거 하는 게 바른 거지. 그 다음 단어는요? desirable. 그게 바람직하지. 그 밑에는요? 예, 원래는 이게 단어 뜻이 없는데 이번에 책으로 하면서 쓴 거예요. 원래는 단어 뜻 없어. 그래서 내추럴 뜻이 뭘까요?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죠? 자연적이에요. 네, 자연스럽다는 거는 그게
순리에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지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요. rational, 합리적인. 밑에는요. proper,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어휘예요. proper. 오른쪽은 urgent, 긴급한 거라는 거는 꼭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imperative부터 여긴 조금 낯서니까 두 번씩 붙여서 가볼까요? 시작. imperative, imperative, essential, essential, necessary, necessary, important, important, good, good, right, right, desirable, desirable, natural, natural, rational, rational, proper, proper, urgent, urgent 이러면 그냥 시험 보다가 이것을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떠오르시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명사. 명사는 많지 않아서 쭉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advise. 자, 첫 줄에 보면 advise, 밑에는 advice. 품사가 달라요. 철자가 다르죠. 하나는 C, 하나는 S.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밑에서 두 줄 볼까요? suggest가 무슨 뜻? 말하다, 암시하다, 보여주다. insist가 과거일에 대해서 우기다라고 조금 표현을 우리말로 좀 느낌이 오게 적어드렸어요. 133쪽. 자, 예문 분석.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잭 스터디가 뭐예요? 잭 스터디 이게 말이 돼? 잭은 3인칭 단수인데 뭔 스터디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잭 should study 해야 한다고. 괜찮아요? 자, 되셨고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report suggested니까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에요. 보고서는 말한다. 자, the number of students 학생들의 숫자가 had 밑줄이 끊겼어. 이런 거 교정해달라는데 교정을 못 해주겠대. had increased. 아, 화가 나. 자, had pp를 썼잖아요. 왜 had pp를 썼어요? 네, 저 다혈질이에요. 무섭게 보지 말아요. last year, 작년에라고 돼 있죠. 작년에인데, 자, 작년에 숫자가 늘었어인 거죠. 보고서가 나온 것도 과거긴 하지만, 그죠?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늘어야죠. 그래서 had pp, 시제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suggest 했으니까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건 뭐죠? 보고서가 말해, 보고서가 보여주니까 시제 일치를 해야만 맞는 문장이다. 되셨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기출 문장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읽어볼까요? 시작. I insisted that she be present. She be 이게 뭐야? should be. 아시겠죠? 그래서 present가 참석한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 있어요. 현재의도 가능하지만 참석한. 네, 그래서 요것도 자주 나와요. 뭐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be present. 자, 동그라미 4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I insist. 여기서 해석을 벌써 시작하면 안 돼. 왜냐하면 she was present then. 그때 당시에 그녀가 있었다라고 내가 주장했다잖아요. 의무예요? 아니에요. 과거일에 대해서 고집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제 일치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것도 그냥 보시고 밑에 부사절 접속사 last 보겠습니다. 이 판본에는 부사절 접속사 last가 있는데 이 다음 판본에는 last가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세요 이랬는데 안 넣어줬어. 정말 어쩌죠? 네, last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회화에서 쓰는 원어민은 거의 없어요. 지난밤 깊이 수면을 취하셨습니까? 이런 말 쓰나요 우리? 그런 느낌이에요. 워낙 옛날 말이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자로 쓰는 영어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나와요. 원어민한테 말하면 뭐라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last 그냥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가볍게 다니신 분은 뭐냐? 이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자, last가 이끄는 부사절에는 내용도 중요해요. 보통 걱정스럽거나 피하고 싶은 상황이 나와요. 나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느낌상 뭐 하고 싶어요? 그 뒤에
not을 넣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not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피하고 싶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렇게 될까봐 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 않도록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봐 이건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러니까 자꾸 레스트 뒤에 not을 넣고 싶어지는데 not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not이 오면 안 되는 건 레스트 말고 또 있어요. 잠깐 정리하고 가봐요. 뒤에 not이 오면 안 되는 거. 자, 지금 레스도 not이 오면 안 된대. 뭐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 말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if가 뭔지는 알잖아요. if 삐리리리 not을 하나로 줄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unless 뒤에도 not이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면 not 오면 안 되는 게 그런 거 있다. 부사절의 not도 있고요. 부사절의 not이래. 부사절의 but도 있고요. that not의 but도 있고요. 괜찮아요. 그게 뭐야 하는 게 맞아요. 호기심을 가지라고. 그런 but도 있고 또 어디 있지? 까먹었어 순간. no 삐리리리 more than 뒤에도 not을 쓰면 안 되고 그런 구문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씩 착착 쌓아갈 텐데 걔네들은 무조건 뒤에 not이 나오면 틀린 거. 얘도 무조건 not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last 절에서 걱정스러운 추측을 표현할 때에 그러니까 이 should는 의무가 아니라 추측. 자, 모든 조동사에는 추측의 표현이 있어요. 가장 강한 추측이 뭔지 혹시 알아요? 가장 강한 추측? 그렇지, must. 반대쪽 추측은요? 부정 추측. cannot, 그쵸? 그 반대. 그래서 must만큼은 아닌데 should도 상당히 강한 추측을 표현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추측을 표현하는 should를 보시는 거예요. 제한 요청 의무는 아니고. 그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데 should 생략되고 동사 원형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ast 자체에서 뒤에 should가 있구나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칸이 모양이고요. 이때 부사절 접속사 last에 않도록이 있으니까 두 번째 줄 not이나 never가 있으면 틀렸다. 그죠? 지금 한 4번 말한 것 같죠? 동그라미 1번 밑에 예문 분석 동그라미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should가 있으면 사실 안 헷갈려요. 근데 시험에는 여기 should가 괄호가 빠진 상태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lest he wake 말도 안 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사 원형의 자리가 맞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죠? 그녀를 깨울까봐 안 움직였어 또는 깨우지 않도록 안 움직였어 이렇게 해서 의미까지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should 생략하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Hurry up, lest you be late. You be 뭐지? You should be late. 동그라미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렵죠. 자, 근데 하나씩 볼게요. Further investigation 오늘 further 했잖아요. 심도 있는 더 깊은 추가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추가 조사라고 해드렸어요. 더 깊은 조사가 has to be made. 그래서 아까 must를 가지고 뭐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과거형이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must를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 뭐를 쓰는 거예요? have to. 약간 강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우리 배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has to라고 쓴 거는 주어가 단순히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has to를 보면은 해야 한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be made예요. be made. make는 만들다인데 be made가 되면 BPP 수동. 만들어져야만 한다고. 괜찮아요? 그래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가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여기서 끊기겠죠. 문장 끊기고 last는 부사절.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네, 밑줄 근데 보면 be aroused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 배웠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아닌데 그걸 아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었어요.
그쵸? 첫 번째는 뭐죠? rise, rose, risen. raise, raised, raised. 했고 앞에 A가 붙어도 똑같아요 라고 했죠. 자, 그럼 얘는 보면은 rose잖아요. 그러니까 자겠어요, 타겠어요? 타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수동태로 만든 거 괜찮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다 섞여 있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욕심은 내지 말지만 할 때 하나씩 하나씩 잘 쌓아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동그라미 4번 읽어볼까요? 시작. I hid her picture lest he see it. hide의 과거가 hid거든요. 감추었어. 그녀의 사진. hide, hide 과거 시제. 그녀의 사진을 감추었어. lest he see. 걔가 그거를 못 보게 하려고 또는 걔가 그것을 볼까봐. 둘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he, see의 구조가 괜찮다. he should see. 자, 동그라미 5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fled lest he be killed. he be killed가 뭐야? he be killed. 자, kill은 뜻이 뭐예요? kill. 그렇게 세게 말할래? 나한테 하고 싶어요. 맞아요. 목적어를 죽이라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써야만 살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should be killed. 추측. 살해당할까봐 또는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시제 일지 예외 3. 여기는 그냥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불변의 진리. 뭐 안 봐도 알겠지. 당연히. 박자가 이게 뭡니까? 다시. 불변의 진리. 당연히. 네,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Columbus believed. 과거 시제예요. That the earth is round. 왜 현재죠? 맞아. 그 만약에 콜럼버스랑 다른 사람이야 뭐 이 말하고 believe that the earth is flat. 맞아? The earth is flat. 아니지. 어떻게 earth가 flat이에요? 평평한. 그쵸? 그래서 진리인 경우에는 항상 현재 시제.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시작. Jack taught his students that the salt makes the ice melt quicker. 자, Jack taught, teach 과거 시제예요. teach 과거 시제 몇 형식이에요? teach가 여기에서 그렇죠, 사형식. 간접 목적어 his student, 직접 목적어 대절로 썼죠. 자, 대절을 보니까 salt 소금이고요. 현재 시제를 썼어요. 왜? 뭐 과학적 사실이야. 됐고요. make 몇 형식? 그렇죠, 5형식. 자, make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뭐 썼어요? the ice, 얼음. melt. 이거 왜 melt라고 썼어요? 얼음은 녹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얼음은 열에 의해 녹아진다? 그냥 얼음이 녹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요, 얼음이 얼어요, 얼음이 녹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원형 쓴 겁니다. 원형 부정사. 끝에 있는 quicker는 더 빠르게 라는 비교급이 되겠죠.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현재 습관. 현재 습관은 주절하고 상관없이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He said that he goes to church every Sunday인데 goes 이상해 이건데 교회를 간다든지 조깅을 한다든지 취미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가끔 나와요. 그러면 이거 왜지? 자주 그런다고 반복적으로 그런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조깅도 그렇다. 자,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그쵸.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1분 남았어. 이번엔 오버 안 할게요. 딱 맞출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The teacher said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break out이 항상 발발하다, 전쟁이 발발하다, 병이 발발하다 이렇게만 쓰거든요. 가르쳐 준 것보다 전쟁은 옛날 일이지만 헤드 PP를 쓰지 않는다. 자, 우리 35페이지 눈으로만 보세요. 이거 할 거예요, 이따가. 우리 아까 엘스네즈 했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 할 겁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뵐게요.